자, 시작.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4번 문제 지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한 문장이라서 좀 쉬울 거예요. 4번 지금 풀어서 얼른 풀어보자. 자네 빈칸 채우세요. 빈칸 채우세요. 빈칸 채우세요. 넌뭐 어떻게 알고 벌써 하고 있니? 지민 한 번 더 풀어보세요.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빈칸 채우세요. 여기 다 골랐어? 빈칸 채우세요. 자, 못 푼 사람은 쌤이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했던 문제 유형은 무관한 문장인데요. 무관한 문장은 난이도로 치면은 굉장히 쉬운 것 중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얼마나 쉽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어휘가 주어졌을 때 이제 쌤이 실제로도 초등부를 담당해봤었는데 초등학생들도 어휘를 이제 다 말해주면 풀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못 푼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단어를 조금 더 암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단어를 조금 더 암기하시면 되겠고, 자, 무관한 문장 푸는 패턴은 이제 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모 한번 해볼까요? 무관한 문장. 자, 무관한 문장은 두 가지 패턴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다시 묻겠습니다. 첫 문장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소재예요, 소재. 무관한 문장은 소재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소재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영어 모의고사든 수능을 보고 20분씩 남던 쌤 때의 2008 수능 당시 소재가 그냥 없으면 그게 정답이었어요. 소재가 없으면 정답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재는 무조건 포함되도록 되어 있거든. 근데 그러면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소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 플러스로 보고 있습니까? 마이너스로 보고 있습니까? 요거 유지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줄입시다라는 주제로 쌤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음주는 간암을 유발할 수가 있다. 해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음주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다. 가끔 때때로는 음주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 딱 봐도 지금 4번이 무관한 문장인 거 알겠지? 자, 다 음주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진술을 했는데 딱 한 번 플러스로 진술했거든요. 요것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소재가 진술되는 비중입니다. 소재가 진술되는 비중인데, 이건 뭐냐면 문장 내에서 언급만 된 것인가? 라는 걸 묻는 것이다. 자, 이거 뭐냐면,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쌤 수능 당시 뭐라고 했지? 소재가 없으면 정답이었다고 했어. 그럼 이번에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소재를 넣긴 넣었다라는 거. 근데 얘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소재에 대한 태도라든지 중요성이 문장 내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쉬우니까 2점짜리, 얘는 그래도 조금 독해야 되니까 3점짜리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The world is wide. 세계는 넓습니다. And the ingredient, 재료는 많습니다. Are diverse. 재료는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것은 지금 따옴표로 들어갔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따옴표로. 자, 세상은 넓고 재료는 많다. 라는 말은 is one of the maxims of famous chefs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맥심이라고 하는 것은 격언입니다. 격언. 세상은 넓고 재료는 많다. 세상은 넓고 재료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요리사들의 격언 중 하나이다. 자, 첫 문장의 지금 소재 뭔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 일단은 재료는 많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재를 구체화해주고 있습니다. However, not all ingredients, 모든 재료들이, 전 세계의 모든 재료들이 can be eaten, 먹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넓고 요리 재료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단 틀렸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러면서 다음 문장, 사실상 some forest plants, 몇몇 그 숲식물들은 can be fatal. fatal이라고 하는데, 자, fatal 무슨 뜻입니까? 네, 치명적인. 자,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치명적인 식재료가 뭔지에 대해서 마지막 문장으로 설정을 했죠. 여기서 소재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소재 좁히기 하고 있거든요. 소재가 처음에 음식 재료. 모두 그런 건 아님. 그럼 재료 중에서 무엇던 소재를 어떤 재료를 소재로 택했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준비 이해되고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장. All the many forest plants that can cause poisoning. 자, all the many forest plants that cause poison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of 정도 이렇게 일단 표시해 주시면, 자,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식물들 중에, 자, of 이렇게 해서 뭐뭐 중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숲식물들 중에 야생 버섯이 may be among the most dangerous.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있을 것이다. 뭐뭐 사이에 있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위험한 것들 중에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머쉬룸이다. 그럼 재료 중에 구체된 하나, 이 버섯, 야생 버섯을 지금 소재로 삼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소재 태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재 속에서 언급만 되고 있는 건지만 읽어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영균 알겠어요? 네, 1번 보겠습니다.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에? 사람들이 때때로 confuse, 헷갈리기 때문이다. 뭐랑? poisonous and eatable. 다시 말해서. 자, 독이 있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의 varieties, 품종들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종들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were they eat mushrooms? 그들은 먹어요. 그들은 버섯을 먹어요. without making a positive identification of the variet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하지 않은 채, 긍정적으로 이 품종들을 구별하지 않은 채 make identifica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요거 make 다음에 추상명사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동사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make an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발표하다라는 announce 발표하다. 이것도 make an announcement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 품종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채 그냥 먹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먹기 때문이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자, 버섯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1번에서 유지시켰어? 안 시켰어? 유지시켰어요. 1번 지우시고. 2번 Many people enjoy hunting wild species of mushrooms. 많은 사람들은 즐깁니다. 사냥하기를, 뭐를? wild species, 야생종들. 뭐에 대해서? 버섯, 야생 버섯들을 이렇게 채집하는 것을 즐기고 있어. In the spring season. 봄에 because they are excellent edible mushroom and highly prized. 자, 그것들은 자, 아주 훌륭한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먹을 수 있는 버섯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우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역시나 위에서 말하고 있는 버섯에 대한 내용 일단 유지했죠. 유지했어요. 근데 3번에서 지금 2번에서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3번이 그것을 반박해주고 있습니다. 3번 한번 보자. 그러나 몇몇
야생 버섯들은 위험합니다. 뭐를 만들어내면서 leading people to lose their lives due to mushroom poisoning. 버섯 중독 때문에 생명을 잃도록 만들면서. 자, 2번, 3번 문장 연결된 거 확인되시죠? 그럼 2번 틀리면 3번도 틀려야 돼. 3번 틀리면 2번도 틀려야 돼. 이거 이해되시죠? 네. 버섯이 위험할 수 있다를 두 번에 걸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버섯이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서 왜?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 오케이? 이 소재 감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growing a high quality product at a reasonable cost. 갑자기요? 합리적인 가격에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is a key aspect. 주요 측면이다. 뭐 하는 것에 먹을 수 있는 버섯을 이익을 위해 키우는 것의 주요 측면이다. 갑자기 상품성을 말하고 있나요? 아니지. 여기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야생버섯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데 상품성, 재배하겠대 버섯을. 소재 유지됐습니까? 안 됐지? 4번 고르시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to be safe. safe래. 위험한 거 얘기하고 있네. 자, 안전하기 위해서 사람은 must be able to identify edible mushrooms. 먹을 수 있는 버섯을 구분해야 된다. Before eating any wild one. 야생의 것을 무엇이든 먹기 전에.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어플도 나오고 해서 괜찮은데 쌤 초중딩만 해도 뉴스에 맨날 나왔어요. 독버섯 먹고 사망. 뭐만 하면 그놈의 고사리 따라간 60대 독버섯 먹고 사망. 이게 뉴스에 맨날 여름마다 나왔어. 그래서 그냥 산에 있는 건 건들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쌤이 또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팽이버섯 알죠? 그렇게 생긴 또 독버섯이 있어. 그건 줄 알고 이제 끓여 먹거나 고기를 같이 구워 먹었다가 시골 어르신들이 가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보고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자, 요거 요약문이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한번 메모하자. 요약문 풀기. 자, 요약문 풀기는 사실 별다른 방법을 가지고 푸는 것은 아니에요. 요약문 풀기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뒷받침만 된다라고 하면 쉽게 풀 수가 있고, 혹시라도 조금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이라면 요약문만 보고도 답을 맞출 수가 있어. 왜냐하면 상식에 벗어나는 내용은 말하지 않거든요. 오케이? 상식에 벗어나는 내용은 말하지 않는다. 자, 요약문 풀기는 쉬운 거니까 수능 버전이랑 내신 버전이랑 같이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수능 버전. 요약문을 한번 보시고요. 요약문 보시고 A랑 B에 필요한 정보 선택적으로 독해하셔도 풀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좀 상식이 넓다. 그러면 요약문 보고만 문제 맞춰도 괜찮아요. 근데 수능에서 쉬운 유형은 내신에서 늘 어렵습니다. 내신에서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내신에서 요약문이 제시되는 패턴이 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내신에서는 첫 번째, 요약문이 대체로 실험 지문이다라는 패턴이 있어. 요약문이 대체로 실험 지문이다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요약문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첫 번째로는
실험 주제나 대상을 일단 옆에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실험 주제나 대상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실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실험 방법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내신에서 일치 문제 대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실험 결과가 이제 뭐로 제시가 되냐면 주제로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일치선제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실험 결과문은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에서 선택이 될 것이다. 다음 B번 실험 결과에서 그 지문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므로 이러한 실험 결과를 모두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실험의 목적이었지.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로의 주제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패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외에는 어휘어법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에도 내신 때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고 수능 때 지금 수능처럼 배우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Experiencing physical warmth. 자, 구문을 보아하니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렇지? 그럼 얘는 동명사 동사 들어와야 되겠다. 그렇죠? 오케이. 동사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물리적인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은 사무적인 따뜻함을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어디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언가 찾아서 여러분들 독해해 주시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시간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쌤이 다음 시간에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숙제 안내하겠습니다. 숙제 이거 다 메모하셨어요? 페이지 8번까지 빈칸 채워보시고 본문 3, 4번 독해 구조 해오시고 우리 진도 속도 좀 빨라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본문 5에서 8번 미리 풀어오기까지 숙제 내겠습니다. 오케이. 자, 숙제 데일리 건에서 대기하겠습니다.